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아입니다. 오늘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벗고 뛰시는 분, 바로 송종호 중소기업 청장이신데요. 오늘 청장님 모시고 내년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장님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직접 정책 설명하러 오셔서요. 저희 소상공인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유, 소상공인들이면 어디들 뛰어가야죠. 아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내년도 지원하는 지원책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한 것이 바로 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예산 어떻게 내년도에 좀 늘어났나요? 내년에 소상공인 예산은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준비했는데 직접 차트까지 차트를 준비해 오셨다고. 제가 보고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전체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금년도 예산이 9,900억 원이에요. 네. 내년에는 43%가 넘는 1조 4천억 정도쯤. 40%나 늘어나네요. 예. 금년 지난해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한 4,2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많이 늘어난 데가 소상공인들이 가장 지금 애를 느끼는 자금 분야, 융자금 보증 분야가 한 거의 90%가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든가 소상공인을 운영하면서 넣는 애로 같은 네. 걸 경영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컨설팅 예산이 한 95억이 늘어나서 한 575억 원. 네. 또 지금 나들 가게라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 있는 골목에 슈퍼마켓을 현대식 가게로 변경해주는 나들 가게라든가 업종별로 다양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특화하려는 사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 50억을 추가해서 621억. 그리고 전통시장도 지금 41억을 추가해서 한 2,200억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43%가 늘어났으니까 아주 내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많이 늘어났어요. 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예산 40% 이상이나 늘어났다는 건 또 굉장히 많은 액수인 것 같은데요.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도 신설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요 밑에 하단에 적었는데요. 그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주머니가 이제 내년부터 만들어집니다. 네. 그게 결국 기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금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매년 관세액의 3%를 거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예.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안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별도 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됩니다. 아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기금이 마련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실제로 은행에서 그럼 빌릴 수 있는 돈, 또 어떤 돈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최근에 와서 많이 이용하는 게 서민금융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미소금융을 가면은 금리가 가장 저리금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해선을 이용해도 지금 근자에 와서 저희들이 금리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게 한 56만 명한테 지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이용이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물론 평균적으로 한 860만 원 정도쯤 지원하지만 조금 소액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때까지 사채를 쓴다든가 제3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내년에도 이런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소상공인 자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자금은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창업할 때. 네. 창업은 그냥 지금 무턱대고 창업을 하는데 그래서는 이 창업이라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가면은 아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행을 그냥 이용할 분들은 그냥 지역 신용 보증 재단을 또 가시면은 은행을
갈면은 무슨 은행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담보예요. 그렇죠. 담보 없이는 대출이 안 돼요. 네, 또 서민들 같은 경우는 담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려움을 분들이 담보는 겪거든요. 없죠. 예. 그 담보를 대신해 주는 게 보증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은 그냥 그 은행에서는 쉽게 대출이 됩니다. 네. 아마 이런 그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이런 금융 시스템은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이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서민금융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좀 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거, 요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 요거는 은행에서 각각 다양한 곳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요 시스템이 조금 다양한데,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요거 보시는 바 같이 어디든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시청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물론 그동안 은행을 이용하시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담보를 내라, 서류를 내라, 뭐 하는데. 그런데 오늘 시청하시면서 이런 미소금융재단이나 지역신보증재단이나 이 새희망홀씨 이런 자금을 한번 이용하시는 것도 영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나 또 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고금리의 자금을 빌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사실 맞습니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정말 많이 더 알려져서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금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런 자금을 위해서 대환을 할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네, 대환도 할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막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네. 정부가 정책이 있다 해도 뭐 저게 내인데까지 혜택이 오겠느냐. 맞아요. 예, 그렇게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시장의 근방에 가면은 미소금융재단이 다 있고 네. 또 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금을 잘 쓰기가 어려우면은 그냥 여러분 그 국번 없이 1357을 한번 눌러보세요. 1357이요. 그냥 1357을 눌러서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중소기업청 그 콜센터가 연결되면 거기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전화번호 1357로 전화를 콜수로 돼 하시면 있죠. 1357. 그러네요. 눌러보세요. 예, 굉장히 이용하기도 편한 전화번호도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정책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활용을 해야 또 그게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건 우리 이런 정책들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정책이에요. 네. 이거 적극 활용해야 돼요. 예, 또 이렇게 직접 와서 소개를 해주시니까요. 더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예, 또 요즘 주변을 보면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창업할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변에 이런 지인들의 얘기나 이런 아름아름 통해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청장님? 지금 우리 소상공인 창업하는 게 대부분 생계형이 80%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높죠. 29%.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3년 차에 대부분 50%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절반이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김수라 아나운서께서는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배내적으로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보면은 이 소상공인 창업, 자영업 창업하신 분들은 그런 준비도 없이 창업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 자영업이든 뭐 우리 소상공인이든 창업이라는 거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 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기를 낳을 때 100마디가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역시 창업도 성공하려면 100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아. 그 어려움을 덜 겪고 성공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네. 또 그 정보는 어디서 냐 친인척이나 친구한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평상시에 보면은 음식을 잘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냥 음식 좀 한번 만들어 볼까. 단순한 이렇게 생각해요. 예, 굉장히 많죠. 그런 케이스가. 왜냐하면 예. 사모님들 집에서 반찬을 할 때는 그거는
그냥 맛이나 그냥 그렇게 하지 이 돈이 원가가 얼마에 들 건지를 생각 안 하잖아요. 또 사업이랑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입맛이 다 틀리잖아요. 예. 그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친인척이나 우리 집에 네. 사모님들 얘기만 듣고 그쵸. 덜렁 창업하는 또 분들이 누가 있어요. 성공했다더라 네. 또 그런 성공 케이스 들으면서 예, 무턱대고 들어가기도 그게 하고요. 모든 게 철저한 사전에 준비라든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이 자리에 그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창업 준비하는 우리 그 퇴직하신 분이든 누구든 우선 상권 정보 시스템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상권 정보라 치면은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상권 정보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 상권 정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1,500개 상권에 대한 정보가 딱 들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뭐 어느 상권에 그 임대료가 얼마인지, 네. 이 상권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커피점이나 뭐가 이게 될 건지, 예. 경쟁이 어느 정도 심한지,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뭐 인구는 얼마나 되고 그런 분석까지도 그럼요. 다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일단은 기초 자료로 상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예. 이용하면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지금 저희들 교육 학교에 들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이 창업 학교에서는 각종 우리 자영업 하신 분들이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하고 또 뭐 창업하는데 각종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또 이 컨설팅이라는데 여기는 우리 그 자영업 분야에 성공하신 기능장이라든가 유명한 우리 명장이라든가 네. 그런 분들한테 비법도 전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한 후에 창업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어느 골목에는 그 잘 된다 하더라도 그 골목에는 너무 지나치게 경쟁이 너무 심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품목을 가지고 다른 상권에 가면은 또 가능해요. 그러나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 밑에 한번 보시면 우리 중기청에 아까 1357 네요. 예. 1357. 딱 그렇지 않으면은 전국 58개 소상인 지원센터 1588-5302 네. 돌려보시면은 각종 정보나 내가 모르더라도 이를 통해서 안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청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차트를 또 보니까요. 이 실패 요인의 절반 정도가 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아름 정보를 얻어서 하시는 것도 뭐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보나 또 체계적인 교육, 또 컨설팅을 받으면 성공적인 창업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다양한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별로 또 업종별로 사업 내용도 다르고 그만큼 업종별로 지원 정책의 내용도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업종별 지원 정책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우리 소상공인 업종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마켓부터 꽃집, 빵집, 세탁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다양한 그런 업종에 맞춤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저희들이 주요 업종별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골목 슈퍼를 현대식 슈퍼로 바꾸는 나들 가게. 네. 금년도에 1만 개가 나들 가게화 됐어요. 예. 아주 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는 이 나들 가게 사업을 종료하고 주로 사후 관리하는 쪽에 요거는 현재 성공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계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 빵집, 세탁, 뭐 이런 데는 대학과 공동으로 숙성 기술, 빵 숙성하는 기술, 또 세탁유, 또 한복 원단 이런 걸 개발해서 공동으로 쓰면 좋죠. 그럼요. 또 그 제품 중에서 공동 판매 브랜드를 공동으로 한다든가 뭐 디자인도 공동으로 한다든가 아주 좋죠. 왜 그러냐면 빵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빵집이 공동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공동으로 같이 팝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럼요. 네. 대구의 서구에 가면은 서구 맛빵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빵집에
이 사장님들이 공동으로 빵을 개발해서 공동으로 팔죠. 이제는 이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도 자기 업종끼리 이제 힘을 조직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참 힘이 드는 시대가 그렇죠. 왔어요. 예. 그리고 점포를 내서 점포 차원에서 이제 경진대회를 하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원래 그 제빵업체를 중심으로 원래 경진대회를 한번 해봤어요. 코엑스에. 예. 우리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거기에 제빵업계 그 경진대회 보고 빵 맛을 보려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3일 동안 했는데 인산인해였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군요. 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원래는 이 제빵, 한복, 꽃집 이런 쪽으로 업종도 다양화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면은 창신동의 봉제나 남대문시의 액세서리, 물려동의 철강 이런 그 우리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네.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소공인 그 직접 지구라고 지정해서 공동 작업장을 설치한다든가 또 기술 전수를 한다든가 공동 판매한다든가 해서 이 업종별로 다양하게 내년부터는 새롭게 우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청장님께서 현장을 발벗고 뛰어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책도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정말 싶은데요. 그건 저희들 과찬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소상원 진흥원 또 각종 우리 소상인 관련 지원기관의 직원들이 정말 다 발벗고 됩니다. 꼭 내일같이. 예, 또 이렇게 업종별로 지원 사업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더욱더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을 하시면 또 요즘 힘들다, 사실 경기가 안 좋다, 장사 잘 안 된다 이런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올해 중소기업청의 슬로건이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또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라고 들었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용카드인데 백화점에서 사용하면은 뭐 한 1.5%. 소상공인들한테는 제 카드가 그래요. 제 카드를 백화점에서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가 1.5, 6%. 네.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2% 이상. 뭐 이렇게 됐어요, 과거에는. 똑같은 내 카드인데. 네.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앞으로 1.5%로 인하합니다. 이건 백화점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는 그 연말에 소득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걸 최근에 20% 해줬는데 내년부터 30%까지 소득 공제를 확대했어요. 그런가요? 두 번째 이제 이 공제 보험인데 우리 소상공인 하시다 보면 언제 사업이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네. 일종의 부금을 넣는 겁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고 있는 노란 우산 공제를 해서 월 한 5만 원이나 70만까지 넣으면은 그걸 복리로 적립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 요런 공제 제도를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연대보증 문제입니다. 이 과거에는 보면은 은행에 돈을 빌리고 하면은 나만 보증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까지 보증을 쓰고 그 집사람도 못해서 삼촌 뭐 아버지 뭐 이까지 줄줄이 보증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망하면 모두가 신량불량자로 걸려버렸습니다. 앞으로 그걸 다 고리를 끊어요. 이제 연대보증은 이제 한 번 자기 사업하시는 분만 연대보증을 서게.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저희들이 화두가 되는 게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의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소상공인 여러분, 저희 정부에서 중기청에서 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그래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청이 한 514건이 신청됐어요. 그래서 86%가 그래도 조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홈플러스 합점점이라든가 그 대상 베스코의 인천, 수원, 익산 이런 등에서 지금 현재 한창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서 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문제가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면서부터 뭐 다시 재개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순천 정읍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대신에 평일로 해서 이틀씩 쉬도록 하자 해서 지역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정이 있습니다. 환경이 틀리고. 네. 그래서 그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 맞게 하도록 했는데 전국을 막 일률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게 요번에 그 위법 판결이 나버렸어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순천 정읍 평일에서 이틀 쉬듯이 다양한 지역별로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상황에 맞춰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도 이제 휴일을 조정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 수수료 인하도 그렇고 또 공제나 보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슬아 아나운서도 이런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한 데는 사전에 몰랐죠. 예, 뭐 뉴스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카드 공제나 보험 같은 얘기는 또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실. 프로그램에 할 때도 이런 걸 좀 생각해놨다고 소상공인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정말 많은 지원책과 또 다양한 노력을 해주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추석을 맞이해서요, 이 전통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중소기업청에서 또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통시장 뭐뭐 해도 시설 현대화를 그동안 중심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비가림, 네. 아케이드. 지금 아케이드가 지금 전국의 전통시장에 757개 시장을 아케이드로 다 했어요. 아주 진전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61개 시장, 신규로 28개 한 거지만 61개 시장을 내년에 하면은 아마 대도시나 큰 도시 시장들은 전부 다 아케이드로 다 이제 현대식으로 다 될 거예요. 특히 그 온누리 상품권. 이거는 정말 전통시장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고객이에요. 넥타이 부대, 소위 말하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지 않던 분들이 오는 분들이네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는 신규 고객이 한 13%씩 늘어났죠. 네. 매출도 그분들 때문에 한 15%씩 늘어나고. 이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내년에 한 5천억까지 발행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이라는 게 전통적인 게 문화가 그 같이 접목되면 좋잖아요. 예. 저기 광주에 그 가면 대인시장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는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와 연결을 해서 그 시장 안에 이 점포가, 빈 점포가 나오면은 거기에 각종 화가, 예술하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 전통시장과 예술. 좀 아이러니 하지만 그게 잘 맞아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또 네. 예, 가보고 싶고요. 예, 그분들이 밤에 야시장을 열면은 그게 그렇게 또 아름답고 그 정감이 있어요. 네. 그 같이 이 관광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지금 전통시장을 탈바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39개 시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21개를 추가할 거예요. 추가해서. 아, 그렇군요. 또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한 지원 계획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추석에는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했어요. 원래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한 상품권을 한 2,300억 정도 발행할 겁니다. 근데 벌써 2천억이 올랐었어요. 아주 여기에는 우리 그 대기업들, 삼성, 현대 같은 많은 대기업들이 원래 저 상품권을 많이 사줬어요. 이것도 하나의 대기업과 우리 소상인 간의 그 동반성장이죠, 상생으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들, 우리 또 중소기업 유관기관들 많이 동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마 전통시장에는 우리 상품권 때문에 풍성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 세트도 우리 전통시장에서 일부러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선물 세트를 하면 주로 대형마트나 가서 뭐 선물 세트를 고르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 지자체하고 전통시장 지역 전문가들끼리 합쳐서 65개 시장에 251개 품목을 정말 상품을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거
정말 이 품목을 가지고도 선물을 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는 전통 추석 맞이해서 뭐 냉동 고등어라든가 정부 비축 물자 그런 걸 한 20% 할인해서 특판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부님들 원래는 전통시장 가시면은 예년과 다르게 조금 더 풍성한 그런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냄새 나는 또 정이 느껴지는 게 바로 전통시장의 장점인데요. 또 이렇게 시설도 현대화됐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또 장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추석에는 어머니와 함께 이 추석 시장, 장 보러 꼭 전통시장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에 관한 지원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송종호 중소기업청장님 모시고 내년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들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중소기업청에서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힘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 자영업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아마 이 근자에 와서 내수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꿈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힘이 생기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앤드류 우드라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억만장자는 18살에 영국에서 홀홀단신으로 미국을 건너가서 호텔에 보이도 하고 패스트푸드에 점원도 하고 골프장에 볼 캐디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거쳐가 억만장자가 됐는데 그분의 삶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느 한 소년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언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언덕 밑으로 보니까 그 언덕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랍니다. 세 사람이 막 쿵쾅쿵쾅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주 호기심에서 내려갔답니다. 내려가서 첫 번째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야 보면 모르냐? 죽지 못해 이 짓 하고 있다 라고 하더랍니다. 두 번째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나 용접하고 있어. 세 번째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는 하던 일손을 놓고 환하게 웃으면서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지금 세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용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그 용접을 하면서 죽지 못해 하고 있다고 하고 한 분은 그냥 용접하고 있다고 하고 한 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마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 가장 행복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소중을 여기는 하는 분은 마지막 분일 겁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만 각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꿈을 잃지 마시고 정말 자기 하는 일에 가치를 한번 부여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주름살 펴고 또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정책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하시는 일 열심히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